부산 인디음악 아무도 방송 안 해서 답답해서 내가 방송한다. 부산 인디음악 방송 주블리입니다. 브로치번입니다. 네, 부산 인디음악 방송 시즌 4 8번째 방송. 자, 게스트는 바로 김건우 씨인데요. 네, 특별히 라이브로 부인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그럼 바로 인사 나눠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김건우입니다. 네. 네. 건우 인터넷, 예스. 네. 오늘 여는 노래로 혼자 되는 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는 노래로 김건우님의 혼자 되는 밤을 듣고 돌아왔는데요. 자, 이제 네. 김건우님의 소개를 한번 네. 본격적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네. 한번 소개. 뭐 노래를 소개하는 건가요? 아, 네. 본인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센스 락 아티스트 김건우라고 합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네. 킁킁킁. 네, 이거 무슨 킁킁? 냄새죠? 인센스 향인가요? 스멜. 아, 네. 오케이. 이런 느낌. 네, 좋습니다. 네, 인센스 락을 하는 아티스트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면 인센스 락이라 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네. 이제 인센스가 향인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사 지내는 그런 향을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잖아요. 네. 그런 좀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만든 노래들이 굉장히 좀 슬프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좀 뭐 추모하듯이 좀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네요. 아침이라서. 아침이라고 네. 쉽지 않죠. 그럼 약간 뭔가 향이고 약간 이런 그 향을 피우고 약간 이런 느낌이 뭔가 추억이나 뭔가 기리고 뭔가를 그리워하고 약간 이런 감정들이 조금 집합적으로 역시. 네. 향을 맡으면 딱 그때 그런 생각도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네네네. 그런 음악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뭔가 가사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내 느낌을 따라서 막 좀 많이 표현하는 편인데 그거를 좀 향처럼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의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은은하게 뭔가 스며들게끔. 네네네. 그런 느낌을 원하시고 그런 음악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럼 말씀을 주시진 않았지만 작사, 작곡, 녹음, 믹싱, 영상, 자켓 등 대부분의 작업을 혼자 다 직접 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 가능하시죠? 그러게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거희 씨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와, 그죠. 그럼 네네. 한 10년 정도 음악을 한 것 같은데 네네. 네,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대학교는 영상을 전공을 했었어요. 네, 그러시구나. 애초에 영상을 네네. 전공을 해가지고 음악을 어쩌다 보니까 음악은 예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쪽 판이라 해야 되나? 이쪽에 이제 영상으로 좀 많이 끼게 됐어요. 처음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곁눈질 하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나중에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구랑 싸우게 되고 누구랑 손절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안 하면은 이게 또 불편하더라고요. 네. 직접 해야 시원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막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엄청 예민하고 꼼꼼한 편인데 그거를 또 굳이 막 엄청 잘 맞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막 시원하게 잘하는 편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거보다는 내가 뭐 할 줄 아니까 막 기상천외하게 잘하지 못해도 할 줄 아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 다 해버리네요. 모든 것이 가능한 네, DIY 뮤지션. 네. 변희 씨도 직접 다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본인이 다 하는 게 할 만한가요? 네. 조금 더 마음이 편하군요. 네. 내 음악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돈이 엄청 많지 않은 네네. 이상 네. 소규모로 하기에는 스스로 할 수 있다면 해결하는 것이 좋다. 또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네. 혼자서 하는 게 맞아. 좋아요. 그렇구나. 아니, 요즘 저희 방송 특히 지금 시즌이죠. 지금 시즌 4 유독 그 솔로 뮤지션들이 되게 많이 나와주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직접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그 상황에 따라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고 내 음악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로 아티스트끼리 또 약간 시즌 4를 만약에 개편을 하게 된다면 개편 전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도 솔로 가지면 아티스트. 좋거든요. 솔로 아티스트들끼리 좋죠.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좋네. 왜냐면 그 전에는 밴드 위주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명, 5명. 그래서 모든 시즌에 다 같이 모이기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 솔로 뮤지션 특집이라면 한 분 한 분 모시니까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기획을 또 하시네. 기획을 못 참는다 기획. 네, 그러면 이렇게 그 건우님께서 본인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본인의 음악을 한 번 더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센스 락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조금 이거 구체적으로 청취자분들께서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더 좀 쉽게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최대한 쉽게. 약간 감성은 어떻게 보면은 좀 김광석, 좀 서정적인 가사는 어떻게 보면 김광석에 좀 가깝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좀 나의 감정을 또 풀어내는 느낌은 또 김현식에 또 가까운 것 같아요. 좀 거칠게 좀 막 내 속에 있는 걸 다 끌어서 다 토해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락이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고요.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고둘의 콜라보레이션.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국내에는 잘 없죠, 이런 스타일은. 자부하는 인센스 락 ULV.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도 표현을 한번 해주셨어요. 요 섹션이구나. 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음악 자체가. 네네. 내 음악이라보다는 내한테 있어서 음악인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그래서 밥이라고 좀 그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산소는 없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렇죠. 숨 못 쉬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밥은 한 며칠까진 가능해. 간직하고. 그죠. 뭐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밥을 안 먹으면 또 죽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뭔가 저도 이제 쉽지는 않으니까 해오다가 좀 이제 좀 포기할까 막 이럴 때도 많았는데 저는 근데 이거 안 하면은 아마 생존 자체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스트레스에도 워낙 약하고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뭐 병이 좀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나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뭔가 그렇게 살아갈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병이 나서 아프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이제 나의
하고 생활 싶은. 양식이랄까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일기 네네. 쓰듯이. 네. 그 일기 안 쓰면 죽는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요? 아니 어. 그런 그런 표현하자면. 느낌을 표현하자면. 예를 들면 예를 이제 들자면. 네네네. 신병이 걸린 사람들은 무당이 되어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느낌이.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양식. 음악이 좀 참 뭐랄까. 저는 마냥 즐거움의 대상이었는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약간 이런 꼭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네. 음악은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은 음악을 하고 계셔서 조금 건강이 괜찮으셨나요? 회복을 하고 계시군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을 정도. 그럼 네. 됐습니다. 살아가면 됐죠. 맞죠? 네. 못하면 죽습니다. 꼭 사셔야 돼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오프닝 곡으로 혼자 되는 밤을 선곡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네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이 제 김건우라는 이름으로 만든 첫 번째 노래거든요. 네, 그 전에도 뭐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네. 김건우라고 이름을 제가 개명을 했어요. 활동명도 김건우지만 네네. 개명을 했어요. 김건우로. 사실은 좀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네. 너네 꿈 형님도 그렇게 이름을 네네네. 활동명 바꾸셨지만 네네. 그것처럼 저는 이제 활동명 겸 이렇게 아예 이름을 바꿨는데 너무 힘들었던 일이 겹겹이로 있었던 시기였어요. 진짜 좀 너무 심하게 이제 아프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저는 좀 성격이 좀 미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믿고 좀 어떻게 보면은 독불장군식으로 항상 살아왔는데 그거라도 기대야 되겠다 정도의 이제 힘듦인 거예요. 그래서 좀 리셋하고 싶었어요. 리셋하고 좀 더 내 원하는 대로 좀 더 내 갈 길을 가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개명하면서 이제 딱 그 개명하고 뭐 이렇게 새로 완전히 시작하는 그 시점에 딱 제가 만들었던 곡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쨌건 제 음악이 대부분의 이제 슬픔, 아픔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 현실로부터 너무 도망가고 싶고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차라리 모르고 싶고 약간 그런 기분을 많이 담았어요. 네. 너무 제 음악 얘기는 대부분 이렇게 딥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제가 좀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밸런스를 맞추기. 네네네. 저는 나중에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긴 했지만 건우님에게 밤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칭찬. 왜냐면 네. 제목에서도 혼자 되는 밤이고 그죠. 그 인스타 계정에도 인더 나잇이라고 네네네. 표현을 해주셨듯이 뭔가 밤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일단 쓸데없는 잡설은 하지 말고 네 죄송합니다. 인 더 나잇이라고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이제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뭔가 그 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뭔가 힘들었던 그날 밤인 건데 그날 밤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뭔가를 놔두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날 밤에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이게 꼭 벗어나고 싶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좀 아픔, 슬픔인 것 같아요. 네, 밤이라는 게 그죠. 그리고 제가 올빼미 생활을 꽤 오래 했어가지고 여러모로 의미가 담겨 있는 밤이네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선곡해 주신 게 혼자 되는 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 곡으로는 나의 마법 소녀를 선곡을 해주셨어요. 이 곡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떤 곡일까요? 네. 나의 마법 소녀는 이제 제 할머니 얘기죠, 그죠? 공연 와보신 분들은 몇 번 들으셨을 텐데 제가 할머니랑 이제 같이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아가지고 이제 나의 일상은 이제 내가 일어나면 일어난 걸 기가 막히게 알아. 뭔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약간 뭔가 내가 부스럭대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일어나면 기가 막히게 알아서 문을 싹 열고 이제 일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밥 차릴까 이게부터 이제 나의 하루는 시작이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시작됐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많이 이제 엄청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90 몇 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많이 아팠는데 네네. 이제 그 전까지 너무 건강해서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이제 할머니가 아플 거라는 이런 생각을 못했죠. 예. 근데 이제 갑자기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워낙 많으시니까 이제 가망이 없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해서 돌아오셨어요. 집에. 돌아오셨는데 이제 예전하고는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선망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이제 뇌 활동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알츠하이머처럼. 그래서 이제는 할머니가 나에게 밥을 차려줬지만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밥을 이제 떠 먹여 드려야 되는 이렇게 상황이 됐죠. 그렇게 돼서 뭐 슬프다라는 그런 감정도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할머니가 이제 밥을 먹고 할 때 너무 어느 순간 너무 애기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밥을 먹으시는 거라 그게 또 어떻게 보니까 너무 또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애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의 마법 소녀 이제 마법처럼 애기로 사람이 어떻게 애기가 됐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만든 노래가 이제 나의 마법 소녀라는 곡인 거죠. 참 사연이 있고 뜻깊은 그런 감정들을 많이 담은 곡이네요. 그죠. 네. 그런 나의 마법 소녀를 이제 마지막 클로징 곡으로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러면 여기까지 아직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린 건 아니거든요. 네, 깊이 빠졌다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우님은 어떤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인지 한번 소개를 들어봤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김건우님 영업을 시작해볼까요? 메인 코너 셀프 영업하신다. 자, 오늘의 뮤지션이 셀프로 영업하는 시간, 셀프 영업하신다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데뷔를 했던 처음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공연 그리고 뭐 처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처음이라고 하면 처음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음악을 시작했던 시점도 괜찮고 아니면은 내가 이 음악에 진짜 딱 꽂힌 이후로 음악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처음에 관한 순간들 아니면 첫 공연을 했던 순간 되게 다양하죠. 악기를 잡았던 순간 뭐 처음 음악을 했던 순간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는데 뭐 어떤 약간 음악을 그러면 공연을 했던 순간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 제가 확실히 좀 기억 남는 거는 제가 그 전에는 제가 랩을 했었어요. 랩을. 네네. 놀랍죠. 네. 랩을. 그래서 이제 군대를 딱 갔다 와서 제가 진짜 제일 친한 친구랑 이제 랩이란 걸 힙합이란 걸 해보자라고 해서 전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아는 사람도 전혀 없으니까 그냥 악기상을 가가지고 그냥 뭐 공연하고 싶은데요. 이거 뭐 사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잘 한번 맞춰주이소. 그래서 뭐 이렇게 사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사서 알려주셨네. 그냥 뭐 그래 사라는 대로 사서 그냥 마이크 2개 꽂고 그냥 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해운대 바닷가 그 정중앙에 동그란 원형으로 이제 딱 그 돼 있는 있죠. 네네네.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이렇게 뭐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몰랐고 그때는 근데 또 약간
어수선했어요. 그때는 아. 그런 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 때는. 정말요? 그 예, 당시가 그러면 언제쯤이죠? 한 2010 한 뭐 14년 약간 아. 이래쯤 될라나요? 네네네. 예, 예, 그쯤인 것 같아요. 12년, 14년 뭐 이럴 때인데 그때는 이제 뭐 그 바닷가 버스킹 문화 이런 것도 좀 거의 좀 막 생겨나던 때였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둘이서 막 막무가내로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노래 틀고 그냥 막 뭐 손들어 막 이러면서 정확하게 무슨 노래 했는지도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네. 예. 그렇게 막 진짜 엄청 막 그 심장 뛰고 네. 근데도 막 뭐 진짜 소년 만화처럼 우리 해보자 막 그랬던 그때 좀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은 그 락이라고 장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락을 하고 계신데 네네네네 그죠. 랩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맞죠. 랩을 하시게 된 게 어떠한 계기로 랩을 먼저 하게 되었을까요? 아, 네. 그 사실은 저는 이제 락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아하는 건 락이었어요. 네. 네네네. 그 학생 시절 때부터 해가지고 근데 제가 한 중학교쯤 돼서 네. 깨달아요. 아 나는 음치구나. 네네. 그 전에는 노래 부르는 걸 혼자 좋아하고 했는데 네네. 어느 날 이제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노래 진짜 못 부른다. 정말 친구가 그렇게 해서 네네.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음을 못 맞추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 나는 그렇구나 음치구나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난 못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제가 딱 대학생이라든지 이제 고등학교 그때부터 해서 국내에도 이제 힙합이 엄청 유행하기 시작해요. 다이나믹 듀오 1집 나오고 네네네네. 시작하면서 막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그 랩은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없이.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해볼만 하겠다. 막 그걸 엄청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뿌리부터 막 힙합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네, 그렇게 해서 랩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패기 넘쳤던 공연 네. 해운대 광장에서 네네, 그죠. 시작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이 랩을 하고 나서 이후에도 좀 다양한 활동의 음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김건우로서 시작을 하게 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김건우가 작년인 것 같습니다. 작년.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네. 작년에 좀 뭐 할머니 일도 있고 네네. 많은 일이 엄청 나게 겹쳤어요. 겹겹이로. 코로나도 있었죠. 네, 그죠. 다들 힘들었지만 그 겹겹이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너무 버티기 너무 좀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감내하지 못하겠는데 이거 이겨낼 수가 없겠는데라고 처음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아예 새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개명하시고. 네네네. 저는 김건우 자체가 이전에는 다른 활동명이 그죠. 있으셨잖아요. 항상 활동명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본명은 제가 몰랐어가지고 본명인 줄 알았어요. 원래부터. 그죠. 개명을 또 하신 부분이고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름에 담긴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의미는 없고요. 네네. 네. 좋은 거 때려 박았나요? 우리 엄마가 네네. 이름을 바꿔보래요. 이거 네. 바꿔보라는데 왜 바꾸라 했냐면 어쨌든 그때 당시 너무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우리 네네. 가족들에게도 뭔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라는데 웬만해서는 그런 거를 제가 절대 허용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도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스타일인데 네네네. 그 전까지는 그래 뭐 해볼까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이름이 3개가 있다. 이 중에 선택하면 된다. 우와. 어머니께서 후보를 만들어 오셨네요. 네. 그렇죠. 이 너무 비하인드긴 한데 재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꿀잼입니다. 네, 그 3개가 있는데 네네. 뭐 지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있었어요. 근데 건우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이름이 사실은. 네네. 근데 네가 돈을 많이 벌려면 이 이름을 해야 된단다 이러는 거야.
아 진짜요? 그래서 네. 예. 돈 많이 벌라고 김건우로. 너무 좋은 이름이네요. 그러네. 돈을 부르는 이름. 네. 오, 네, 그러네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해서 했는데 뭐 하늘 그 뜻도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풍이고 네네. 하늘과 옥돌인데 옥돌도 좀 제가 워낙 동양풍의 이런 네네. 거를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거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해서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참 이렇게. 귀한 이름입니다. 아, 네. 네. 건우님이 지금 음악을 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딱 뭔가 10대에 참 좋아했던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혹시 주로 어떤 음악을 들으셨었나요? 저는 또 일본 서브컬처 애니메이션 쪽에 엄청 심취했었어요. 어릴 때. 그쪽 그것만이 또 좀 아픈 얘기지만 네. 너무 힘든 현실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예.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서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못 사는 동네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정글이었어요. 엄청 험악했고 남고를 나왔는데 제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 뭐 요새 얘기하는 뭐 학폭 뭐 이런 거 있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정말 살아가기 힘든 정글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탈출구는 그거밖에 없었고 그런 이제 일본 서브컬처 애니메이션 쪽에 심취하다 보니까 이제 락이라는 걸 또 많이 듣게 되고 그때 한창 2000년대 이럴 때는 또 J-락이 엄청 또 나른캉 시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유행했죠. 네네. 그래서 막 그걸 엄청 듣고 그러다 보면서 또 라디오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신해철의 고스트네이션을 엄청 많이 들었죠. 심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철이 형님의 음악을 엄청 많이 듣고 그랬던 이제 제일 밑단에 진짜 좋아하는 뭔가 그거로부터 제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를 지금 김건우 음악으로서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때 봤던 뭐 홍콩 영화라든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좀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엄청 제가 많은 장르를 했었지만 이건 너무 이제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뭔가 그냥 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음치인 줄 알고 노래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포기했었던 그런 감정이 내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네? 이거 너무 쾌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그거를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쪽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LP 앨범이 나의 마법소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앨범에 대한 작업기를 한번 살짝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게 작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 아 정말요? 그건 작년부터 그냥 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항상 계속 음악은 계속 만들어 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막 김건우로서 앨범을 만들어야겠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써오던 곡들이었네요. 그죠. 네네네.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뭔가 이름을 김건우로 딱 하고 하니까 좀 더 자신감이랄까요? 좀 그전에는 겁이 많았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겁이 많았다라고 하면 에이 뭐 이제 뭐 이제 이까지 왔는데 뭐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보지 뭐 약간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락이라는 장르도 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장르로 이제 하게 된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뭔가 이제 이 앨범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원래 좀 너무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좀 많이 심취하긴 해요. 창작 활동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있을 때마다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4개가 모였네. 이거는 앨범으로 좀 내볼까 그냥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인 4곡이 아까 처음 말씀 주셨던 혼자 되는 밤, 두 번째가 나의 마법소녀, 그리고 무명화, 네 맞습니다. 적도 이 4곡이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혼자 되는 밤이랑 나의 마법소녀는 아까 살짝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네. 무명화와 적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앨범 커버에 보니까 꽃이 있던데 그게 혹시 무명화를 형상하는 걸까요? 저 궁금했어요. 그러게요. 그 꽃은 어떻게 보면은 제 사랑인 것 같아요. 제 그 그림을 좀 유심히 보면은 네네. 그 그림 밑에 보면은 검은색 그림자 2개가 딱 있거든요. 네네. 예, 예. 사람 형상처럼 잘 안 보일 겁니다. 네. 제한테만 보이는 걸 수도 네네네. 있는데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나랑 할머니예요. 그게 네. 잘 안 보입니다. 네. 그거 딱 노란색 부분에 이게 네네네. 보인다. 그게 저랑 할머니고 그 위에 있는 펴 있는 게 꽃이 맞고 이제 그 꽃이 이제 제 뭔가 할머니와 나랑의 사랑의 약간 그런 꽃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는 좀 생과 사의 뭔가 계곡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남들이 보기에 다 다르게 보잖아요. 네네네. 그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내 그림에. 네, 네네네. 막 이렇게 좀 흐쳐놓으면서 그리니까 좀 정확하게 묘사 안 하고 네네네. 좀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제 그럼 그림.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네네. 세상에. 돈 주고 하기 싫더라고요. 오, 네. 그런 직접 앨범 자켓도 만드시고. 네네네. 네. 그래서 무명화에 대한 네, 무명화가 어쩌다 이래 됐나. 제가 무명화가 이제 그 앨범 꽃인가? 커버인 줄 알았고. 네네네. 그죠. 무명화라는 곡은 그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사랑 노래인데요. 이제 얽히고 얽혀버린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유튜브 홍보를 하자면은 제 유튜브에 이제 좀 재편집본으로 제 좋아하는 이제 홍콩 영화인데 I love you. 네네 장국영이 나왔던 그 영화를 좀 재편집해서 이제 뮤직비디오처럼 만든 게 있어요. 월양 대표 아적심. 그거 맞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러면 있습니다. 네, 있군요. 네. 김건우 무명화 치면 아마 그거가 뜨지 싶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있네요. 위에 비디오. 그게 보면은 이제 막 여자 2명이 나오고 이게 막 엄청 이렇게 얼기설기 설키거든요. 이제 사랑의 관계가 그런 이야기를 사랑 담았습니다. 담은 네네. 곡이네요. 네. 나는 누구를 좋아하지만 누구는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뭐 약간 그런 거죠. 네. 그럼 적도는 어떠한 곡인가요? 적도는 개인적으로는 좀 음악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좀 만족하는 노래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코드 진행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약간 좀 제 스스로도 좀 놀랬던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는 제 진짜 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진호라고 있는데 진호 어머니랑 제가 엄청 또 친했어요. 같은 동네 살고. 근데 이제 진호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 얘기부터 듣고 그 친구가 내 옆에 살고 있진 않지만 이제 더 전화 통화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아는데 제 친구가 좀 마마보이거든요. 네. 그래 뭐 그만큼 어머니를 많이.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 과정을 제가 다 봤어요. 어머니 보내드리는 것까지 이제 그 자리까지 다 함께 했는데 당연하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거를 뭐 선물이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네가 그 어머니의 가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좀 위로가 많이 되지 않겠나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 적도의 가사 내용은 한 소년이 이제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 가는가에 대해서 썼던 노래예요. 네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 EP 앨범이 보면은 뭐 나에 대한 곡도 있고 뭐 할머니 가족에 네네네. 대한 곡도 있고 뭐 친구에 대한 곡도 있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게 다 사랑이고 네네네. 위로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많이 담겨 있는 앨범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EP 앨범이 그것이었고요. 좀 약간 앨범을 발매하고 나서 좀 네. 어떠한 감정이 들었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떤 분들은 발매를 하고 나서 오히려 허탈하신 분들도 계시고 발매를 하고 나서 오히려 와, 나 드디어 한 건 했다, 해냈다, 약간 이런 속 시원함, 후련함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조금 더 좀 많이 아쉽다, 약간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던데. 그렇죠. 네네. 저도 항상 만족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만족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저는 그전에도 이제 좀 많이 발매를 했지만 이게 기대를 너무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너무 안 하고 싶은데 기대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 들인 시간과 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항상 발매하면은 발매한 게 좀 생일날 같아요. 생일날에 막 되게 즐거운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는 또 생일날 되면 되게 씁쓸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네. 뭔가 내 생각만큼 뭔가 축하가 받지 못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좀 허탈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허탈한 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그런 감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잠깐 그 이전 방송하기 전에 얘기를 나눴지만 유통의 방식이 조금 기존 음악 하는 방식이랑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유통을 보통은 이제 국내 유통사나 이쪽을 통해서 이제 발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냥 개인 발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외국 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외국 사이트들이 이제 그냥 회원만 끊으면, 회원비만 내면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음원을 뭐 개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발매를 해줍니다. 발매를 해주는데 이제 제 음원은 그래서 국내 유통 사이트에는 안 올라가 있고요. 멜론이라든지 네네. 이제 큰 뭐 유튜브 뮤직,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이런 쪽에만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뭐 벌룬 PC도 했었고 그 전에 래퍼로도 활동했었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엄청 뭔가 그 꿈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잘 돼 보겠노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밑단까지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밥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 음악이 그냥 나는 이게 나의 생존 수단이고 그냥 내가 그냥 해야 되는 거고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라는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왜 성공을 못하지? 벌룬 PC 할 때도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게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런 사랑의 가사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좋아했음에도 왜 이거밖에 사람들이 많이 안 듣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아예 안 하게 됐어요. 아예 안 하고 완벽한 이제 나 만족,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만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그래서 그러한 개인 발매를 선택을 하신 거네요. 그죠. 네. 굉장히 그 재작년 뭐 이렇게 시작했던 음악 활동이 네네네. 이렇게까지 발매가 되고 결과물이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쇼케이스를 또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이 쇼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쇼케이스라고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네, 쇼케이스가 되어버린. 됐죠. 네. 그 최근에 했던 공연인데, 네네. 나는 아름답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기획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네네. 그게 쇼케이스였는데 사실은 제가 그거를 한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그 단어에 그냥 꼽혀 있었어요. 나는 아름답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름답다라는 게 미적으로
예뻐 이런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건 당연히 아니고 네네네. 뭔가 멋있어 보인다랄까 저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돈이 있건 없건 그냥 국어를 하는 뭐 아저씨건 뭔가 멋있어 보이는 그런 뭔가 그거를 되게 쫓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거 자기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멋지게 꿋꿋하게 계속 나가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거창하게 막 머릿속으로 이제 그런 페스티벌을 만들어 보자. 막 이런 거로 시작을 했죠. 네네. 근데 이제 요번 공연은 제 쇼케이스처럼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제 쇼케이스처럼 완벽하게 이제 준비를 해서 한 공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고 이제 제가 같이 하신 분들 다 너무 아름답고 진짜 자기 길을 꿋꿋하게 멋지게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네네. 제가 다 섭외해서 함께 하게 됐고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이 함께를 했나요? 그죠. 일단은 대단하신 넌내 꿈. 네, 최근에 방송 출연해주신 넌네꾸님. 네, 그 사람과 그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언제 처음 뵀나요? 네. 이제 남포동에 그 라디오 또 네네. 출연하셨던 연자누님, 네네. 그 누님이 불러서 갔는데 이제 그런 아저씨가 그냥 아저씨 한 명 있는 거예요. 네네. 있는데 아저씨 하면. 그 아저씨가 네네. 뭔가 그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네. 좀 거리낌 없이 막 툭툭툭 얘기하는데 너무 그게 제 취향이었고 너무 네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관심을 가졌는데 네네. 이제 락 음악을 또 하시니까 락 음악 하시는구나 하고 이랬는데 그 전에 뭐 냈던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개 들어봤는데 너무 또 좋은 거예요. 너무 제 네네네. 취향이고 그래서 이제 공연을 보러 갔어요. 네네. 그 권희님도 계셨고 그 수영 퍼플문. 아닌데 그 수영 대제전 뭐 가요대제전.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러 갔는데 이제 그 원피스를 입고 나오더라고요. 고객님이. 강렬한 원피스죠. 그래서 야 저게 무슨 뜻이 있을까? 제가 또 막 철학적인 이런 거에 막 항상 좀 꼽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형님은 별 뜻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뻐서 입었을 수도 있는데. 야 저거는 어떤 철학을 담고 있을까? 막 이러면서 저 네네. 혼자 엄청 깊어진 거죠. 네네. 그래서 저분은 꼭 섭외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또 섭외를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조시안 DJ 조시안 작가님은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아는 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그림도 그리시고 네네. 그림 전시도 하시고 하는데 이제 DJ까지 또 하세요. 근데 네네. 또 믹스 셋 이런 걸 들어봤는데 너무 또 좋더라고요. 네네. 자기만의 또 철학이 있고 그래서 또 섭외하게 됐고 네네. 굉장히 멋진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제 앨범에 또 음악적으로 또 항상 음악적인 동료 친구인 것 같아요. 수학귀신이라고 네네네. 제 앨범 이제 마스터링을 다 담당해 주셨는데 그 형님하고도 엄청 옛날부터 알았는데 네네. 그 형님은 좀 특이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내가 필요할 때 뭔가를 딱 얘기를 잘 해줘요. 기타도 제가 누군가한테 배운 적은 없지만 네. 유일하게 이제 그 형님이 또 예전에는 또 문센트 기타리스트였는데 제가 항상 뭐 누구한테 안 배우고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걸로 시작해서 뭔가를 완성시키는데 그 형님이 이제 중간중간에 보고 뭐 이렇게 해보지 라는 그런 좀 팁을 많이 줬어요. 기타 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지금 또 DJ로 또 활동을 하시고 그게 또 되게 멋져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또 섭외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유호승이라고 네. 라이브 페인팅을 또 도와줬는데 네. 그 친구는 되게 어린 친구인데 네네. 그렇군요. 이제 21살 됐나요? 근데 한 17살 때부터 봤어요. 그 친구를. 근데 되게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고 멋있어가지고 제가 또 섭외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공연을 하시면서 네네네. 또 드럼 그죠. 참여를 같이 아이고, 해주신 이거 분이 큰일 날 계시죠. 뻔했네 이거. 그 네. 쿠나도 그 드럼을 쳐줬죠. 네네네. 드럼을 쳐주고 쿠나랑은 이제 또 레게 밴드 하트어 댄 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네. 이거 처음 밝히는 거가 되겠네. 그 하트어 댄 줄라이의 이제 정식 멤버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기타리스트로. 오, 네네. 네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힙합 하던 당시에 레게 힙합이었기 때문에 또 결이 또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같이 하게 됐죠. 그 너무 그 형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형님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완전 친구라 가지고 너무 좋은 친구라 가지고 힘이 많이 됩니다. 그럼 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네네. 이렇게 공연을 한번 파티를 아예 만들어 버리셨네. 페스티벌을. 맞죠. 그러면 이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그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1부, 2부 뭐 이런 식으로 나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연출도 있었고 영상도 다채롭게 준비를 해가지고 네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죠. 뭐 오신 분들은 한 50명에서 60명 남짓이었지만 그 광란의 재밌는 파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오신 분들의 규모는 그거였지만 제 머릿속으로는 네네. 거의 뭐 스타디움 공연이었던 거죠. 뭔가 네네네. 끌어오르는 그런 그 철학과 그런 뭔가 에너지와 심취돼 있는 그런 폭발하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저 하나 정말 궁금했던 게 있던 게 칼을 뽑는 연출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네. 그런 거는 사실은 노래 만들 때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판타지를 뭔가 그 노래 만들 때 그 구절에 어떤 그림 드라마라든지 좀 영화처럼 많이 해요. 제가 영상을 해서 그런지 네네. 항상 좀 영화 한 편처럼 좀 작업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 곡은 좀 사랑한 요수도시라는 곡인데 네네네. 네,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또 만들었던 노래라 가지고 그런 상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끈을 확 끊어버리고 싶고 막 그거에 맞서고 싶은 그런 아주 일본 만화 소년 만화 같은 발상으로 제가 만들었던 곡이라서 그런 퍼포먼스를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옆에 계신 분이 칼을 살짝 전달해 주시더니 칼을 팍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약간 그 찐 칼은 아니었고 맞죠? 준비된 그런 칼이었는데 굉장히 와 이러면서 봤었어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영상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중간에 영상을 틀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건우님 공연하실 때 1부, 2부로 나뉘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 짧게 영상을 틀어주셨거든요. 그 영상도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렇죠. 다 제가 만들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곡도 그냥 그 제가 만든 노래인데 제가 신해철 형님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좀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해철 형님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냥 나레이션 하는 구간들이 엄청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그게 저는 어릴 때 엄청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많이 표현하고 싶어서 좀 만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공연에 대한 저 철학을 노래로 막 이렇게 말하거나 멘트로 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좀 더 와닿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그건 걸 제가 알거든요. 영상은 좀 잘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추가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영상의 그 질감이라든지 색감이나 그 약간 메시지로 전달하면서 그거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센스가 엄청 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유독 딱 기억이 남는 부분이
약간 파도처럼 밀려온다 뭐 이런 멘트를 썼는데 네네, 맞습니다. 물감을 약간 파도 형상으로 이렇게 막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또 캐치했습니까? 네, 야. 저는 그걸 보고 와 이건 엄청난 센스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직하면서도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궁금하다. 제가 보지 못한 부분도 정말 많겠지만 그런 영상 속에서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정말 많이 있었구나. 네. 고심을 하고 이렇게 만든 영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캐치했다는 거. 대단한 감상자였다. 발견했다. 한끈했다. 네. 그래서 네. 영상이 굉장히 멋있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좀 뭔가 내 의지대로는 살아가기가 워낙 힘든데 그게 이제 파도 속에 이제 막 휘몰아치는 파도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라는 그런 기분으로 좀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나는 아름답다라는 공연처럼 아름이라는 게 나라는 말이래요. 옛날 순 말로는. 그래서 이제 나답다라는 게 아름답다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그런 휘몰아치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 파도 속에 있지만 우리가 나답기 위해서 나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쪽배 하나 타고 이렇게 헤쳐나간다라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영상과 함께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답다에 뭔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좀 알게 된 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교육적입니다. 네, 똑똑해지는 기분이에요. 교육방송. 네네. 그러면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그래도 나에겐 이런 동료가 있구나 이런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도와주신 이제 연자 누님이라든지 불타 형님이라든지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줘가지고 제 친구 정찬우도 옆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항상 제 뭔가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또 받쳐주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막상 끝났을 때는 이제 저는 만족을 절대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뭔가 그런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영웅이었거든요. 히어로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런 좀 힘든 환경 속에 많이 살았어가지고 누군가를 지켜주고 그러고 싶은 히어로가 되고 싶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뭔가 남들한테 뭐 조금 위로가 되는 노래를 만들어 준다든지 위로가 되는 공연을 했다든지 그런 의미가 있지 않고서야 뭔가 그런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고서야 이 사람들이 내 공연을 보러 오고 이 사람들이 내 공연을 한다고 내가 음악을 한다고 도와주러 오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거는 그래도 내가 진짜 슈퍼 히어로는 못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방향은 최소한의 각도는 그래도 그쪽 각도가 아닐까. 그런 좀 뿌듯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뜻깊은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근데 정말 아쉬웠던 게 라이브 페인팅까지는 제가 못 보고 집을 갔었는데 라이브 페인팅은 어땠나요? 저 약간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공연 중간에 저는 라이브 페인팅을 하는가? 약간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딱 퍼포먼스를 했다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엄청 멋있었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공연이 끝나고부터는 기억이 많이 없어요. 제가 이게 워낙 응축돼 있던 그 감정을 한 번에 폭발하고 그리고 이제 제 진짜 친한 동생들이 또 와줬는데 뭐 그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 곡 앵콜곡 할 때부터 이제 술을 먹였어요. 저도 기분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먹었는데 이제 공연이 끝나고 뒤에부터는 제가 영상이나 사진과 영상으로 좀 확인을 했던.
아 그랬군요. 그래서 그런지 네네. 사람들이 그날 공연 좋았다, 그날 재밌었다 이렇게 막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지. 아 그렇게 네. 할 몫을 했으니까. 어렵스 했으니까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딱 근데 정확하게. 이 옷은 그 친구가 이제 또 되게 멋지게 그림 그려줬었고, 네네. 그려주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또 제가 막 만취해가지고, 거기 있는 친구들하고 막 같이 막 그 손으로 막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막 그렸더라고요. 영상이 남아 있었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막 시꺼멓게 물감 다 묻히고, 얼굴에도 물감 다 묻히고, 그러고 이제 그날을 마무리를 했던데, 보니까.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그래서 그게 그 그림이 그리는 게 되게 재밌었다고 많이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모두가 참여를 했었던. 그러니까 같이 좀 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저는 제 딱 의도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 네. 하고 싶은 데를 것을 많이 이루시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군요. 그죠. 맞나요? 너무 네. 하고 싶은 것만 다 때려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매운 짬뽕이었지 않나 그날은. 좀 적절한 맛은 아니었고 너무 매운 짬뽕인데 뭐 저는 뭐. 근데 저는 그 짬뽕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호로록 했어요. 네네. 야미. 야미. 네, 그러면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쇼케이스 최근의 네네. 경험이죠. 그죠. 네, 이것도 한번 공유를 해보았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저희가 아까 그 동료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한번 해주시긴 했는데 네네. 그러면은 지금 건우님을 또 그 외에 응원해주고 계신 팬분들, 네. 혹은 뭐 가족분들도 괜찮고 뭐 사랑하는 분들, 꼭 좀 더 나아가서 뭐 앞으로 좋아해주실 분들께도 네.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런 분들이 팬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포지션에 계신 분들이 사실 뭐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랫동안 음악 해오면서 그런 광팬 막 이런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있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저는 거만했던 것 같아요. 거만하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더라 하더라도 좀 뭔가 거만하게 뭐 스타인 양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담은 50분이라도 와주셨잖아요. 그게 그래도 좀 그런 걸 많이 내려놓고 이제는 거칠에 많이 내려놓고 그냥 내 거 들어주고 네 거 할 때 나도 도와주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거가 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당연히 그런 저를 서포트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제가 뭐 그럴 만한 제목인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냥 친하게 지내니까 그래도 보러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렇게 서로 도와서 해보고 싶습니다. 네. 친하게 지냅시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의 뮤지션 셀프 영업하신다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벌써 이제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우님 오늘 방송 나와주신 소감 한번 들어보면서 방송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어떠셨나요? 네, 그래도 뭐가 됐든 제가 제 얘기를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제 얘기를 이제 또 들어주시니까 그것만으로 당연히 뭔가 해소되고 말하는 거대로 또 이루어진다고 다 잘 될 겁니다. 네. 네, 좋았습니다. 네, 다 잘 될 거라는 좀 덕담까지 남겨주시고 이 건우님의 방송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부산 인디음악 방송 지금까지 저는 주블리였고요. 프로츠원이었고요. 출연해 김건우였습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산 인디음악 친해지자. 야호. 언제까지나 나의 곁에서 사랑을 먹여줘요. 손 뻗으면 닿을 그곳에서 날 어루만져줘요.
어쩌면 다가올 그날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인사도 없이 휘떠난 잠으로 울었죠. 불쑥 돌아온 그댄 어여쁜 숙녀가 됐네요. 믿을 수가 있나요? 마법에 걸린 것처럼 내게 환하게 웃어줘요. 사랑해요 이제 나의 아침은 당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젯밤은 어땠나요? 대답보단 웃음을 짓죠. 그 모든 슬픈 일 다 옅어지도록 안아줄게요. 때론 다른 사람처럼 보여도 그대 품엔 같은 향이 나